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3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유지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오늘부터 2.5단계입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인데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여전히 600명 가까운 숫자가 또 나왔어요. 네, 오늘 5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살펴보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건수가 15,000건이었는데 최근 일반적인 평일 검사 수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검사 건수도 양성률이 4.9%로 전날 4.2%보다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5,600명대 수준을 계속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태원 모임, 마을 모임 계속해서 이전에도 계속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산발적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모임에서 이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도 지금 112명까지 나왔고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누적 네. 확진자가 103명까지 나왔거든요. 네. 보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제 마스크를 좀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내에서 방역 규칙을 잘 지켜지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거리두기가 상향이 됐는데 보통 거리두기 상향하면 효과 보는데 시간이 지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 안에는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효과는 나타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상 속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진정세를 잡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2.5단계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효과가 일주일 안에 반짝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2월 말까지 2.5단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태원은 지금 클럽발 확진이 비상이고요.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스키장에서도 또 다른 확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초 개장한 평창의 한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측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스키장은 인파가 몰렸고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스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곳은 스키장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에선 또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는데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방역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2차 감염이 퍼질까 방역당국은 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 못 마시게 하는 게 말하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태원 클럽 봤더니 실제로는 커피숍보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관리가 느슨했던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포커 같은 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장인 동시에 또 주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방역 관련 규제가 약했다 이러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 10월에도 인천 소재 홀덤팝에서 19명의 집단 그 감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인 확산이 아니라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 더 방역이 필요한 곳은 핀셋 방역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니까 뭐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야외에서 스키 탈 때는 아무래도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근데 스키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사람들 간에 뭐 어느 장소든 간에 스쳐 지나가거나 마주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전에 골프장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리를 좀 두고 지나갔는데도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북대 의대에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같은 식당에서 6.5m 떨어져 있는데도 감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키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감염 우려가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병상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큰 재난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네. 했었는데 격리 해제 기준을 좀 낮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라기보다는 위중증 환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병상 가동률이 한 85%,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도 병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동률이 85% 정도면은 병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다른 민간 병원에도 병상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곳에 환자를 전원시키려고 하면 의료 인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는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